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가장 천천히 변하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하게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뼈 건강입니다. 뼈는 한번 부러지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우리의 일상이 크게 흔들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가는 것조차 두려워지고 손주를 안아주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0년 동안 실험하고 관찰하며 직접 확신하게 된 뼈를 지키는 진짜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낯설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과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우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우유는 뼈에 좋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은 우유를 마셔야 키가 크고 뼈가 튼튼해진다고 했고 나이가 들어서도 칼슘을 위해 우유를 챙겨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꾸준히 마시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믿으며 안심해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우유 한 잔씩 챙겨 드시면서 뼈 건강은 걱정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 대부분이 몸으로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슘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흡수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유 한 컵에는 약 300mg의 칼슘이 들어있지만 그중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은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는 건강관리가 완벽해 보이는데도 골밀도 수치는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매일 우유를 마셔서 괜찮다는 안심이 오히려 방심이 되는 것이죠. 정작 뼈는 약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경북에 사시는 74세 김효남 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분은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우유를 마셨습니다. 아침마다 우유 한 잔, 저녁에는 요구르트까지 챙겨 드셨습니다. 칼슘 영양제도 함께 복용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뼈 건강 관리를 꼼꼼하게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살짝 미끄러진 충격으로 대퇴골이 골절됐습니다. 넘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발을 헛디딘 정도였는데 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그분은 뭐든 빠짐없이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가장 억울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니 이미 수치가 상당히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단 하나, 흡수율 30%였습니다. 15년 동안 열심히 마신 우유의 칼슘 중 70%는 몸에 남지 못하고 빠져나간 것입니다. 우유를 마시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뼈를 지키기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칼슘을 입으로 넣는 것과 뼈에 저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이 완벽했더라도 뼈가 튼튼해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안심을 멈추고 몸의 신호를 다시 살피는 것, 그게 첫걸음입니다. 칼슘을 얼마나 먹었는가 보다 얼마나 흡수되는가에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생활 습관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다시 점검해 보세요. 우유를 마시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지는 마세요. 뼈가 좋아하는 3가지 음식, 칼슘을 제대로 흡수해 뼈로 옮기려면 음식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뼈 건강은 약이나 영양제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밥상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약은 보조수단일 뿐 진짜 힘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통깨, 깻잎, 멸치포는 칼슘 흡수율이 매우 높고 우리 식탁에 쉽게 올릴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통깨는 한 스푼만으로도 우유 한 컵에 가까운 칼슘을 제공합니다. 놀랍게도 통깨 1큰술에는 약 28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통깨에 들어있는 칼슘은 우유보다 흡수율이 높습니다. 깨를 빻아서 먹으면 더 좋지만 통째로 먹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밥에 뿌려 먹거나 나물 무칠 때 넣거나 국에 살짝 뿌려도 됩니다. 깻잎은 칼슘 흡수율이 특히 높고
뼈에 칼슘이 잘 붙도록 돕는 성분까지 들어 있습니다. 깻잎 100g에는 약 210mg의 칼슘이 들어 있고 여기에 비타민 K까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을 뼈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깻잎에는 이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쌈으로 먹거나 장아찌로 만들거나 무쳐서 반찬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멸치포는 뼈째 먹기 때문에 칼슘이 풍부하며 비타민 D 덕분에 체내 이용률도 좋습니다. 멸치는 작은 생선이라 뼈까지 통째로 먹을 수 있어서 칼슘 공급원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게다가 멸치에는 비타민 D도 들어 있어서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볶아서 반찬으로 먹거나 국물을 낼 때 사용하거나 그냥 간식처럼 씹어 먹어도 됩니다. 전주에 사시는 69세 윤미숙 씨는 오랫동안 고관절 통증 때문에 계단을 피하며 지냈습니다. 계단만 보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한층 올라가는 것도 숨이 차고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도 약하지만 뼈 자체도 많이 약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어봤지만 속이 불편하고 영양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식단을 바꾸는 것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밥에 통깨를 한 스푼씩 뿌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에는 깻잎 쌈이나 깻잎 장아찌를 꼭 챙겼습니다. 저녁에는 멸치 볶음이나 멸치 국물을 활용한 찌개를 먹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 밥상에 이 세 가지 중 하나는 꼭 올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꼈지만 두 달째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 달 뒤 통증이 절반 가까이 줄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처럼 난간을 꼭 잡지 않아도 됐고 장을 보러 갈 때도 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골밀도 수치가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식단 관리를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몰랐던 건 뼈를 살리는 음식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부엌에 있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사지 않아도 해외 영양제를 주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부엌에 있는 통깨, 깻잎, 멸치만 제대로 활용해도 뼈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3끼 중 1끼에만 통깨, 깻잎, 멸치포 중 하나를 넣어보세요.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가능한 만큼 꾸준히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흡수율을 2배로 높이는 생활 습관. 칼슘을 먹는 것은 첫 단계이고 흡수시키는 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음식만 바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이 칼슘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고 혈액을 타고 이동하고 뼈에 붙어서 저장되기까지는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D, 산성 음식, 비타민 C입니다. 햇볕은 우리의 피부가 비타민 D를 직접 만들어내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루 15분만 햇볕을 쬐어도 우리 몸은 스스로 비타민 D를 만들어냅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을 흡수할 때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됩니다. 달걀이나 등푸른 생선도 비타민 D를 공급해 주지만 햇빛 노출은 비용도 부담도 없습니다. 그냥 창문을 열고 15분만 햇볕을 쬐면 됩니다. 산성 음식은 칼슘이 잘 녹는 환경을 만들어 흡수를 도와줍니다.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녹기 쉬워집니다. 식초나 레몬즙, 매실액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식사할 때 초무침을 곁들이거나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띄워 마시거나 매실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칼슘 흡수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비타민 C는 칼슘을 뼈에 붙도록 돕는 역할까지 합니다. 비타민 C는 뼈를 구성하는 콜라겐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칼슘이 뼈에 잘 붙으려면 콜라겐이라는 그물망이 튼튼해야 하는데 이 그물망을 만드는 게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귤, 사과, 딸기, 토마토처럼 흔한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식후에 과일 한 조각만 먹어도 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1세 백인성 씨는 영양제를 먹어도 수치가 계속 떨어져 의욕을 잃어가던 분이었습니다. 칼슘 영양제를 3년 동안 꾸준히 먹었지만 골밀도 검사를 할 때마다 숫자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더 강한 약을 권했지만 그분은 약에 의존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건강 강좌에서 흡수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10시쯤 베란다에 나가 15분 정도 햇볕을 쬐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반숙 달걀을 꼭 챙겨 먹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귤 1개를 꼭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초로 무친 반찬을 하나씩 곁들였습니다. 처음 2달은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했습니다. 3달째부터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4개월이 지나 병원에서 다시 골밀도 검사를 받았을 때 처음으로 수치가 반등했습니다. 떨어지기만 하던 숫자가 올라간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며 무엇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퍼즐이 흡수였던 것입니다. 칼슘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몸이 제대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루 15분 햇볕을 쬐고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생선을 먹고 식후에 과일 한 조각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칼슘 식품을 먹은 날은 흡수 도우미 음식까지 세트로 생각해 보세요. 뼈는 움직일수록 강해집니다. 뼈는 놀랍게도 움직일 때 더 단단해지는 조직입니다. 반복되는 자극이 신호가 되어 골밀도가 서서히 높아집니다. 뼈는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사용하면 강해지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걷기 같은 단순한 운동이 약보다 강력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서 전해지는 충격이 뼈에 신호를 보내고 뼈는 그 신호에 반응해서 스스로 밀도를 높입니다. 그러나 무릎이나 허리가 약해져서 운동이 두려워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허리가 뻐근합니다. 이때 많은 분이 운동을 못하니 뼈가 약해진다고 오해하지만 사실 반대입니다. 뼈가 약해지니 운동이 힘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더 작게라도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뼈는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혹시 지금 무릎이 아파서 걷기를 포기하고 계신가요? 68세 오정자 씨는 무릎 통증이 심해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져서 걷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마트도 못 가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집에서도 대부분 앉아 있거나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병원에 가려면 걸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집 앞 평지만이라도 함께 걷자고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딸이 계속 붙잡고 함께 나가 주겠다고 해서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첫날은 5분도 채 못 걷고 들어왔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딸이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서 함께 걸어 주었습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걷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10분, 2주 뒤에는 15분, 한 달 뒤에는 20분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루 20분 평지 걷기를 시작한 뒤 2달 후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놀랍게도 무릎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한층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3층도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마트에도 혼자 갈 수 있게 됐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다시 잡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뼈 밀도 감소가 멈췄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꾸준히 걸은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뼈는 완벽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것보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걷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면 속도를 줄이고 시간을 줄여도 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평지 20분에서 30분 걷기만 꾸준히 해도 충분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강도를 줄이고 계속하세요. 중지가 아니라 조절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10년 뒤를 결정합니다.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뼈는 천천히 약해지고 천천히 좋아지는 가장 성실한 조직입니다. 오늘 칼슘을 안 먹었다고 내일 뼈가 부러지지 않고 오늘 칼슘을 먹었다고 내일 뼈가 튼튼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느린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10년 뒤에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실천하느냐 아니냐가 미래의 걸음걸이를 결정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걷는 10년 뒤일지 손주와 공원을 거니는 10년 뒤일지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나이가 아니라 지금의 선택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누군가는 혼자 여행을 다니고 누군가는 집에서 누워 지냅니다. 이 차이는 타고난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인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10년 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강원도에 사시는 77세 이재인 씨는 골절 이후 삶의 의욕을 잃고 거의 누워 지냈습니다. 2년 전 넘어져서 골반뼈에 금이 갔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았지만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침대에 누워 지내다 보니 근육도 빠지고 기력도 떨어졌습니다. 골절이 다 나은 뒤에도 움직이는 게 두렵고 귀찮아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햇볕도 안 쬐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지만 본인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며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손녀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녀의 결혼식에 가고 싶었고 건강한 모습으로 축하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식단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통깨를 밥에 뿌려 먹고 점심에는 깻잎 반찬을 챙기고 저녁에는 멸치 볶음을 먹었습니다. 매일 오전에는 베란다에 나가 15분씩 햇볕을 쬐었습니다. 달걀도 꼭 챙겨 먹고 식후에는 과일도 먹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10분만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찼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시간을 늘려 나갔습니다. 석 달째부터는 하루 30분씩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혼자 마트에 가서 장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혼자 장을 보고 꽃시장도 들리고 매일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기분이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손녀 결혼식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서 축하해 줄 수 있었습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뼈는 언제든 반응합니다. 70대도 80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통깨를 밥에 뿌리는 것, 햇볕을 15분 쬐는 것, 10분만 걷는 것, 이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식단에서 칼슘을 챙기고 흡수를 돕는 비타민 D와 산성 음식과 비타민 C를 함께 먹고 매일 조금씩 걷는 것, 이 세 가지를 세트로 생각해 보세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뼈는 우리가 해주는 만큼 단단해지고 소홀히 한 만큼 흔들립니다. 오늘 딱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의 1% 변화가 10년 뒤에 당신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걷고 원하는 삶을 오래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